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버핏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 사회가 안 좋았을 때 그 사회가 안 좋은 걸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가 지금 와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코로나 때 은근히 사실 힘드신 분들은 많이 힘드셨지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되게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돈 번 사람들의 가장 조금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는 사회가 힘들었을 때 돈을 버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단순히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글쎄요. 단순히 열심히만 살아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좀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버핏의 경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008년에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오게 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한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요, 미국도 은행에 예금을 해놔서 이자를 받고서 그렇게 먹고 살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명목 하에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즉, 이자가 낮아지게 되었고요. 이 이자가 낮아지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등장한 게 MBS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신용이 좋은 사람들한테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신용이 좋은 사람들을 우리는 프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프라임, 그러니까 신용이 좋은 사람들한테만 빌려주다가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서브프라임이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서브프라임들한테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신용이 좋지 않은 서브프라임들한테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돈을 못 갚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은행이 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리만 브라더스라는 은행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은행이었습니다. 이 은행이 망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사회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IMF 초창기 때나 아니면 코로나 초창기 때처럼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식의 가격도 뚝 떨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요, 버핏은 철도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가요, 2008년이에요. 2008년이면 지금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IT 기업들이 유명한 상황이지, 이런 철도 같은 사업은 한물 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도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 거는 상당히 의아한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버핏은요, 미국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경제는 당연히 나아질 것이고, 그러면 철도는 다시 달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철도의 주식 가격은 다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결과는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엄청난 상승이 오게 되었습니다. 버핏은요, 이 투자로 역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 부분이 가치 투자를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보통 저희가 주식을 하게 되면 무슨 종목을 추천해줘? 무슨 종목을 추천해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물어보고요. 어디에다가 배팅을 할까? 뭘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뭘 살까도 있겠지만 언제 살까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철도 회사를 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망해가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이 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이게 유망한지 유망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본인이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본인이 판단한 후에 미래에 이 기업의 가치가 오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요, 본인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한 후에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이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을 가치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실제로 한다고 하면은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고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잘 이야기해주는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테슬라예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식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근데 테슬라가 실제로 실적이 좋으냐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거든요. 테슬라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은 아직 공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판매 대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공장이 확보가 되고 대량 생산이 되면 테슬라가 많이 팔릴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이 미리 뛰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주식은 기대감이라는 걸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대감을 주식에서 반영하는데 이 기대감을 반영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게 이게 진짜 기대감에서 올라서 계속 오를 건지 아니면 거품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품이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떨어질 테니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주식이 내려간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의 핫 이슈는 역시 코로나19가 됩니다. 코로나로 2020년 3월에 주식 가격이 1,400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코로나 초창기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는 사실은 계속 더 퍼졌거든요. 근데 주식 가격은 3월에 최저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해서 쭉 고공행진으로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코로나가 정리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코로나가 주식에 영향을 준 건 그때가 끝이었습니다. 딱 한순간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이 이후에는 경제의 부흥 정책 때문에 주식의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었고요. 이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서 집값도 가파르게 오르게 되었죠. 이런 상황을 보면 주식의 가격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보통은 실제 상황보다는 항상 좀 빨라요. 이런 걸 보면 가치 투자가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현재는 사실은 IT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 중입니다. 근데 이 IT 산업에 대해서 가치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다 보니 버핏이 IT 산업에는 그다지 투자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는 합니다. IT 산업의 기술력이라는 건 사실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알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이제 수학 같은 걸 배우잖아요. 그럼 수학에서 보통 미적분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면서 미적분 이거 왜 고등학교 때 가르치지? 대학 가서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많이 해요. 근데 이 역사를 뒤져서 보면요. 미적분을 만든 게 뉴턴입니다. 근데 이 뉴턴은 1634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이 미적분이라는 건 뉴턴이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에 나온 학문이에요. 굉장히 옛날에 나온 학문이라고요. 이 옛날에 나온 학문 가지고서 현재에다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사실 없다고 봐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미적분은 기초가 되는 개념이지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은 훨씬 더 많은 걸 배워야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미적분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실제 IT 산업의 기술력을 그러니까 좀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판단을 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매우 낮기 때문이에요. 현대로 오면서 점점 더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IT 산업에 대해서 그 기술력이 진짜 진정한 기술력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핏은 IT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었고요. 버핏도 IT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 첫 투자가 IBM입니다. 버핏은 이 IBM에 투자해서 8천억 정도를 날렸다고 해요.
지금에서 보면요, IBM은 당연히 잘 안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IBM은 기술에 대한 투자보다는 주주들의 이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여지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걸 본인들이 계속 광고로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못 느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다른 기업들이 기술력이 더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 기술력이 낮았구나 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판단이 됐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IBM이 기술력이 낮은지 뭐한지는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힘들었고요. IBM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IBM은 기술력에는 투자를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이 못했던 기업입니다. 당연히 다른 경쟁 상대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고요. IBM은 서서히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듯 기술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 당시에는 사실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은 아, 이 기업이 결국에는 기술력이 부족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 상황에서는 이 기업이 기술력이 높은가 낮은가를 판단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에서는 아, 이게 엄청난 기술이다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큰 실패를 한 버핏은 IBM의 주식을 전액 매각했어요. 전액 매각하고 애플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플의 주식을 사들인 시점 자체가 좀 특이해요. 애플에서 많이 쓰잖아요, 아이폰. 이 아이폰이 나온 게 2000년대 후반입니다. 2007년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버핏이 애플의 주식을 사모은 건 2016년도의 일이에요. 2016년도부터 애플을 사모아서 지금은 버핏의 포트폴리오의 40%가 애플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게 2016년이면요, 이미 아이폰은 전 세계적으로 퍼질 대로 퍼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별로 더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던 상황이에요. 이런 시기에 애플에 투자를 한다는 건 상당히 늦은 투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식은 항상 기대감에 움직여요. 근데 2016년에 투자라는 건 늦어도 너무 늦어요. 제 생각에는요, 이때 애플은 기대감이 없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미 팔릴 대로 팔려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나 많이 팔린 상황이었어요. 이 부분이 제 무지가 잘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버핏이요, 애플을 사고서요, 얻은 이득이 48조입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이득이에요. 단기간에 오른 게 48조고요. 4년 동안 72조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요. 저는 당연히 애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 올랐죠. 제가 진짜 이거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엄청 모르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팔려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버핏은 아마 이게 미국의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마치 코카콜라처럼요. 애플은 기술력에서도 뛰어났지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사람의 감성을 잘 자극하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애플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력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뻤거든요. 예뻤어요. 단순히 예뻐서 구매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디자인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재구매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아이폰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요. 사람들은 이 아이폰을 이용해서 앱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앱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이 애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정 퍼센트를 애플이 가져가는데 이게 경쟁 상대인 안드로이드 폰보다 퍼센트가 더 애플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으로 뭐 앱을 결제하는 것보다 아이폰으로 앱을 결제하는 게 더 비싸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도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꾸준히 구매한 덕분에 애플의 매출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순이익이 경쟁 기업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애플은. 애플은 가격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비싸도 팔리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남들보다 비싼 가격에 내놓아도 잘 팔립니다. 버핏은 아마 이런 걸 보면서 2016년도부터 애플을 꾸준히 사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성장한 기업인데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 거겠죠. 더 이상 가격 경쟁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저 같은 사람과는 생각이 많이 달라요. 이렇게 버핏은 가치 투자로 유명한데요. 가치 투자라는 것 자체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버핏이 이 가치 투자가 항상 맞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틀리는 것보다 맞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저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되게 부럽습니다.